어떤 낯이 방문각이 그렇게 이렇게 내지는 않거든요. 여기서 보면 아주 내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게 어렵습니까? 네. 과목이 많아서 그렇죠 뭐. 다른 과목들은 성적이 잘 나오는데 공부만 안 나오잖아요. 자, 이거 오늘 받으셨습니까? 네. 나중에 그 요약지 그 159페이지 있죠? 네. 거기에 띄워보세요. 이게 우리 159페이지 가시면 우리 투기 과열지구나 조정 대상지가 있습니까? 네. 이 분양가 상한제 정주택에 대해서는 전매 제한 같거든요. 근데 전매 제한이 되게 복잡했었어요. 근데 이 전매 제한을 하게 되니까 주택 경기가 어떻게 돼요? 안 그래도 주택 경기 안 좋은데 전매 제한까지 오니까 주택 경기가 계속 쉽쳐진다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이걸 최근에 개정했거든요. 개정됐으니까 전매 제한 이제 최대만 3년이거든요. 두개가 그래서 개정된 내용이니까 이거 나중에 저기 그 159페이지에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뭐 개정된 내용 하반기 때도 작년에도 말씀드렸고 올해 또 말씀드리는데 하반기 때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그에 시험을 잘 내지는 않아요. 시험에 내용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지금까지 그에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다만 참고적으로 개정이 됐으니까 여기 좀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요약지 153페이지 가시면 여기 주택의 공급한 데 있습니다. 자, 우리 아까 주택부에서 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사업 주체라고 그랬죠? 사업 주체들은요, 주택 건설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이다. 받아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사업계획서이 받고 나면 원칙은 공사 착수다. 5년 내야 되고 공급을 분할해서 사업계획서에 받게 되면 기초 공급에서는 5년, 최초 외부 공급에서는 2년 내만 착수된다고 했죠? 그럼 사업을 착수해가지고 자,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자, 완료된 주택에 대해서는 뭐 받아야 돼요? 사용검사 받아야 된다고 했죠? 사용검사. 그럼 사용검사 받은 후에 완공된 주택을 입주자들한테 공급을 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주택부에서는요, 자, 사업 주체가 주택 건설 사업을 공사를 끝내고 나서 사용검사 끝내로부터 사용검사 받은 후에 주택 공급할 때 입주자를 모집합니까? 사업계획서에 받고 나서 공사 착수할 때 입주자 모집합니까? 착수하면서 입주자를 미리 모집하죠? 미리. 그럼 사업 주체가 주택의 입주자 모집할 때요. 자, 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하려면요. 자, 반드시 시장, 문수, 구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난 후에 입주자 모집해야 되고요. 자, 만일에 우리 주택 안에 있는 복리세를 있죠? 상가 같은 거. 복리세를 입주자 모집할 때는 신고를 하고 모집하면 됩니다. 근데 만일에 주택을 입주자 모집하는 사업주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LH나 지방공사와 같은 공공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할 때는요, 시장, 문수, 구청장에게 승인받거나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민간나 입주자 모집할 때요, 주택 입주자 모집할 때는 승인받고, 공시세 입주자 모집할 때는 신고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갈근에 주택을 공급하는 자의 의무 있죠. 자, 사업주체가 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할 때는 국토교통부 영어사에 따라 시장, 문수, 구청장에게 뭐 받아야 되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단 가란에 공시세를 입주자 모집할 때는 신고하면 되거든요. 단 사업주체 중에서 가란에 공공주택 사업자는 제외된다는 거죠. 공공사업주체가 누구냐면 자, 밑에 상품 가시면 1번에 국가, 지자체, LH, 지방사회 시행 사업주체나 자, 이들이 총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출자 수립한 법인이 있죠. 이 사업주체도 공공이거든요. 이 공공사업주체가 주택에 입주를 할 때나 공시세 입주를 할 때는 승인받거나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가시면 사업주체가 앞으로 주택에 입주자 모집할 때는요, 모집할 때 시장주택에 승인받는다고 했죠? 자, 승인을 받는 거는 견본주택에 사용하는 마감자재, 규격이나 승능 및 체질을 적은 목록표와 각실, 내부를 촬영한 영상물들을 제작해서 승인권자의 시장주택에 이거 제출을 해야 되고, 시장주택은 이거 제출받은 날부터 사용검사 있는 날부터 몇 년이냐?
사용검사가 있는 날로부터 2년 동안 보관해야 되고 입주자가 연락을 요구할 때는 이거 요구를 공개를 해야 된답니다. 사업 주체가 마감자재의 생산업체의 부도나 제품의 품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계획 승인 또는 마감자재 목록과 다른 마감자재를 설치 시공할 때는 당초의 마감자재 이상의 제품으로 이하의 제품으로 이상의 제품으로 설치해야 되고 사업 주체가 마감자재 목록과 다른 자재를 설치 시공할 때는요 그 사실을 입주자한테 통지도 해줘야 됩니다. 이게 바로 주택을 공급하는 데 사업 주체의 의무예요. 의무. 자, 그다음에 이제 사업 주체가 완공된 주택에서 자, 주택을 공급할 때요. 자, 여러 가지 이제 공급 규제에 관한 정책을 펼치는데 대표적으로 주택의 분양 가격을 제한하기 위한 분양가 상한제량을 적용한다는 거죠. 다음 페이지 여기서 이제 분양가 상한제 나올 거예요. 나와 있습니까? 분양가 상한제가 뭡니까? 국가에서 정하는 분양가격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하겠다고요. 상한제를. 그러면 반대되는 점은 분양가 하한제겠네요. 분양가 상한제 반대되는 건 분양가 자율합니다. 자율적으로 맡기는 거죠. 주체인데 또 이게 또 단순하게 생각하시고 분양가 상한제 반대는 분양가 하한제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분양가 자율하요. 그러면 우리 분양가 상한제는요. 자, 모든 주택에 대해 다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적용해요. 단독주택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 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에서 자, 아래라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에는 우리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한다는 거군요. 그러면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한 주택은 공동주택에서만 적용하지 단독주택이 적용하지 않거든요. 아니 이 공동주택이 지금 1번에 가시면 박스 안에 공동택지 있습니까? 그래서 공동택지에서 건설 공급하는 공동주택에서는 이미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공공택지 외 택지 있습니까? 자, 이게 바로 민간택지거든요. 그럼 민간택지에서 자, 다음 항목에 어느 하나에 대한 지역에서 건설 못되는 공동택지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간택지로서 또는 이번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있습니까? 자, 이번에 주거재생 혁신지구 있죠? 그 다음에 이번에 3번에 민간택지로서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서 지금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죠? 이 주거정책 심의위원회 심의 거쳐서 그 지정하려던 민간택지 있죠? 에 대해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좀 이따가 이 민간택지 국장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는 지지적 기준 있죠? 기준은 좀 이따 나올 거거든요. 자, 다만 아래라는 주택에서는 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많이 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시험에 나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 주택. 자, 박스에 먼저 읽어가시면 우리 도시형 생활주택 있습니까? 우리 첫째 시간에 배웠던 거. 우리 도시지역에서 총 세대수는 300세대 미만으로서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소형주택하고 단지형애들이나 단지형 세대 있죠? 이 도시형 생활주택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경제 자유구역이 있습니까? 에서요. 자, 여기는 주로 외국인들의 투자 유치, 외자 유치 촉진 있죠? 과 관련돼서 분양 가격을 제한하지 아니하기로 위원회에서 심의 의견을 흑진 주택에 대해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거고, 자, 3번에 관광 특구 있습니까? 에서 건설 공급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자,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또는입니다. 높이가 150m 이상인 공동주택에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4번에 LH나 지방공사가 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참여하는 사업에서 건설 공급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 얼마 이상을 자, LH나 지방공사가 사업을
참여는 사업에서요. 건설급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 얼마 이상은? 10% 이상은 임대주택으로 공부한다는 거죠? 이 주택에 대해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정하지 않고요. 자, 5번에 공공재개발 있습니까? 사업에서 건설급하는 주택에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좀 전에 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게 되면요. 아파트 분양가 있죠? 이 아파트 분양가 가격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자, 택지비와 자, 건축비로 구성이 되거든요. 택지와 건축비로. 밑에 3번 있습니까? 단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의 경우에는 건축비가 있어야 됩니다.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 아닌 것은 택지비와 건축비 구성이 됩니다. 왜냐하면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은요, 땅은 내 땅이 아니거든요. 사업식 내 땅이에요. 그래서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은 건축비라고 구성이 되면 구체적인 명세나 산정방지, 그다음에 감정평가기간 산정방지 등 국토교통부 내용을 정하는데, 그럼 우리가 아파트 분양가격이 결정짓는 요소 있죠. 택지비가 정하거든요. 그럼 택지비 이거 산정할 때, 자, 공공택지에서는 택지비를 어떻게 산정하냐면 택지 공급 가격이 있죠. 가격에다가 택지와 관련한 가산 비용을 더한 금액 기준으로 택지를 산정하고, 자, 공공택지 외 민간택지에서는요, 택지를 산정할 때 감정가 있습니까? 에다가 택지와 관련한 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택지를 산정한다는 겁니다. 삼각형 있습니까? 밑에 택지비 산정 방식. 이때 택지비 산정할 때는 공사비와 간접비도 포함이 되는데, 공공택지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택지 산정 방식은 택지 공급 가격에다가 자, 택지와 관련한 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산정하고, 공택지 외택지에서는요, 감정평가한 가격이 있습니까? 게다가 택지와 관련한 가산한 금액이 있죠? 산정하는데, 그럼 택지비 산정해가지고 분양가격이 결정되게 되면요, 이 분양가격을 공시해야 되거든요. 공시를 공공택지에서만 분양가격을 물어보시고 사업주체가 가격을 공시하고요, 공택지 외택지에서는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이 가격을 공시한다는 겁니다. 가로 있습니까? 오른쪽에. 앞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은요, 분양가 상한제 및 분양가 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사업계획 승인 신청인 날부터 며칠 내? 20일 이내에 분양가 심사위원회 있죠? 심사위원회 이거 설치해서 운영해야 되는데, 다만 사업 주체가 국가나 지자체, LH, 지방사일 때는 해당 기관의 상임 위원회 설치 운영을 해야 되고, 위원회는 다음에 각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데, 자, 분양가 심사위원회는 어떤 사항을 심의하냐면 분양가격이나 발코니 확장 비용 있죠? 산정의 적정성 여부나 시군구별, 기본형 건축비의 적정성 여부나 분양가격 공시 내역의 적정성 여부나 분양가 상한제 지정 주택과 관련된 제2조 국민주택채권 매입 예정 사안의 산정의 적정성 여부나 분양가 상한제 지정 주택의 정매행위 시한가 하는데 인건지역 주택 매매 가격의 적정성 여부 있죠? 이런 5가지 사항에 대해서 심의 의결한다는 겁니다. 우리 수성구에도 분양가 심사위원회 지금 있습니다. 수성구청장이 심사 이거 설치 운영한다고요? 사업 주체로부터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있으면 며칠 내? 20일 내에 설치 운영해야 됩니다. 이 사업 주체가 산정한 분양 가격이 적정하게 됐는지를 분양가 심사위원회 설치 운영해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 가시면 아까 공공택지 외 민간택지에서 아까 국장이요,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서 주거정책 심의위원회 심의 끝에서 자, 분양가 상한제 적용할 수 있는 지정 기준이 있죠. 자, 지정 기준은요, 자, 이 지역이 반드시 자,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중에서 아래 있는 1번이거나 또는 2번이거나 또는 3번 어느 하나에 대한 지역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지정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반드시 국장은 어떤 지역에서? 민간택지 투기가 중에서요
다음 각부의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지정할 수 있는데, 자 먼저 1번에 박스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직전부터 소급해서 몇 개월간? 12개월 있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직전부터 지금 12개월 동안요 아파트 분양 가격이 물가 상승률의 몇 배를? 2배를 초과한 적 있죠? 지난 1년 동안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하려고 하는 직전 월부터 소급해서 몇 개월 동안? 12개월 동안 해당 지역의 분양 가격이 물가 상승률에 2배를 초과했다는 거죠? 분양가가 물가 상승률보다 2배나 초과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2번 가시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직전부터 소급해가지고 3개월 있습니다. 3개월간 주택 매매 거래량 있죠? 매매 거래량이 직전 연도 같은 직전 연도보다요. 자, 몇 퍼센트 이상? 20% 이상 증가했다는 거죠?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직전부터 소급해서 주택 공급이 있었던 2개월 있습니다. 2개월간 해당 지역의 청약 경쟁률이 몇 대? 5대를 초과했거나, 자, 국민주택 규모주택은 10대를 초과한 지역입니다. 청약 경쟁률이 높아지면 주택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경쟁이 높아지면 가격이 올라가겠죠? 네.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지금 아파트 분양 가격이 많이 올라갔다는 거거든요. 이런 지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지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아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요 누구만 정했죠? 국장이 정했거든요. 그럼 국장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하려면 이 지역을 권하려면 시도지사부터 반드시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네요. 밑에 동그라미 2번 있습니까? 앞으로 국장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제한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은 지정 공고일 이후 최초로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부분부터 이거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거든요. 사용검사 받은 것부터 아니면 입주자 모집 승인으로부터 승인 신청한 부분부터 적용됩니다. 앞으로 국장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계속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요. 주거정책 심의위원 신고에 있어서 이거 저동 지정을 해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앞으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는 주택 있죠? 적용받는 주택에 대해서는요. 자, 입주자는요. 자, 최대 5년 동안 실거주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거주는 해야 된다고요. 실거주. 그래서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의 입주자는요. 주택의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속해서 해당 주택에 거주를 해야 되는데, 다만 해외 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자, 박스에 1번 가시면 사업주체가 지금 수도권에서 건설 못 받은 분양가 상한제 정주택이요. 자, 분양 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 매매 가격의 80% 미만일 때 공공택지에서는 실기 거주 기간이 5년, 공공택지 외에는 3년 동안 실거주해야 되고, 자, 주택 가격이 인근 주택 매매 가격의 80% 이상일 때 공공택지에서는 3년, 민간택지에서는 2년 동안 실거주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행정중심 복합도시 있습니까? 에서 건설 못 받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 기간은 3년이고, 공공재개발 있죠? 우리 정비법 공공개발 사업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한 주택은 실거주 기간이 2년입니다. 단 이번에 거주 의무에 예외 있습니까? 단 해외 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본다는 거죠. 자, 박스에 1번, 8번 가시면 해당 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 준비 기간이 필요한 경우 있습니까? 이 경우 해당 주택에 거주한 기간은 최초 입주 가능부터 90일까지 거주한 것으로 보고요. 자, 8번 가시면 거주자의 직계 비속 있죠? 비속이 뭡니까? 바로 밑에 있는 아들, 딸, 자녀들 비속.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인데 주택에 입주 가능일로부터 현재 해당 학기가 끝나지 않아가지고 그 학기가 끝난 후 며칠 동안 90일까지
거주하는 것으로 원하는 거죠? 1번, 8번은 공통적으로 90 있습니까? 자, 이번에 거주 의무자가 거주 의무 기간 중 근무나 생업, 취약, 질병 치료에서 해외 체류하고자 거 있습니까? 그 체류 기간 동안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4번 가시면 거주 의무자가 거주 의무 기간 중 세대 근무나 생업, 취약, 질병 치료에서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 건설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있습니까? 수도권 안에서 거주를 이전하는 경우는 거주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수도권 세대요. 자, 우리 이 파트 이 분양가 상한제하고 별거에서 잘 나올 거거든요. 우리 문제집 257페이지 가시면 여기 1번 문제 있습니까? 지금 주택 권역상 주택 공급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물어보고 있죠? 자, 이번에 상업주체가 입주자, 모집하는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부터 승인을 받아야 되고 공시될 경우에는 신고만 하면 됩니까? 단 국가나 지자체가 입주자 모집할 때는 승인받지 않는다는 거죠? 자, 3번에 상업주체가 평본주택 건설하는 경우 평본주택 내부에 해당하는 마감자재 및 가구는 사업계획 승인 내용과 다른 것으로 같은 것으로 심어 주셔야 되죠? 근데 평본주택에 우리가 봤던 마감자재하고 실제로 입주하는 같은 거 설치하는가요? 다른 거 시공 설치하는 게 많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이제 문제가 제기가 발생한다는 거구나. 막 소송하고 옵니다. 그런 걸로. 자, 4번에 사업주체는 입주자 모집 승인 받는 경우 건설한 건물주택에 사는 마감자의 목표와 각실 내부를 틀어가는 영상물을 제작해서 이거 시기장수청에게 제출을 해야 되고 앞으로 시장수청은요 이거 제출 받은 날부터 2년 이상 보관해야 되면 입주자가 열람을 요구할 때는 이를 공개해야 되죠? 문맥상으로 맞는 거 같네요. 사업주가 제출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보관해야 되겠네요. 제출 받은 날이 아니라 사용동사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보관해야 됩니다. 부부역상으로 나오는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앞으로 시장주차는 사업주체로부터 제출받은 날이 아니라 사용검사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보관해야 됩니다. 입주자가 연락을 주면 이거 공개를 해야 되고요. 이런 거 나오면 찾겠습니까? 이런 거 못 찾아요. 보시면 되나면요. 자, 우리 259페이지 가시면 지금 4번에 가시면 아까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었죠? 그 요건에 빈칸을 순서대로 바르게 채우고 있습니까? 자, 우리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요 일단 지정은 누가요? 국장이 아니면 시도지사가? 국장이 지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국장이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럼 답이 몇 개로? 3개로 압축되겠네요. 그럼 국장이 주거정책 시민의 시민을 거쳐서 지정하는 분양가 상한제 지정자가 자 반드시 이 적이 투기, 과열지구 중입니다. 다음 다크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는 거죠. 자 A에 보시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부터 수급해서 12개월간 해당 지역의 분양가 가격이 물가 상승률의 몇 배를? 2배를 초과한 적이죠. 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부터 수급해서 3개월간 주택의 매매 거래량이 전년 동기에 비해서 몇 % 이상? 20% 이상 증가한 적이 있죠? 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부터 수급하여 주택 공급이 있었던 몇 개월 동안? 2개월간 해당 지역의 공급되는 월 평균 청약 평균이 5대를 초과했거나 국민주택 주변주택은 10대를 초과한 적이 있죠? 이 지역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할 수 있는 기준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답 1번입니까? 자, 우리 보시면 이렇게 5개까지는 안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시면 5분 문제 텐데요. 지금 주택법상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보고 있습니까? 이번에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지 않고 이번에 관광특구에서 건설되는 50층 이상인 공동주택도 관광특구는요
50층 이상이거나 또는 150m 이상 둘 중에 하나를 맞추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3번에 공공주택 특별구역들은 도심, 공공주택지구, 복합지구에서 건설하는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 거죠.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에서 건설하는 주택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분양가를 결정내면요. 분양가 공시를 해야 되는데, 공공택지에서 분양가격과 누가 공시했죠? 공공택지에서는, 공공택지에서는 사업 주체가 입주자 모집 공고할 때 분양가격을 공시하는 거고, 공택지 외택지는 시장에서 우시장이 입주자 모집 승인할 때 분양가격을 공시하는 겁니다. 공공택지에서는 사업 주체가, 민간택지에서는 시장에서 우시장이 분양가 공시하는 거예요. 4, 5번 맞습니다. 자, 오른쪽에 7번 가시면 주택국상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주택 모르고 있죠? 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에 따른 주거재생 혁신지구에서 건설하는 주택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받는다고 했죠?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서 국장이 주거정책 심연에 심의 거쳐서 지정한 적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고, 자, B것에 공공재개발 사업에서 건설구만 주택에서는 적용 안 받고, 자, 주거재생 혁신지구에서 시행하는 혁신지구 재생사업 면적이 1만 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이나 전체 세대수가 300세대 미만인 사업에서 건설구만 주택에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자, 미안해, 공공택지에서는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는다는 거죠? 자, 우리 리얼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 없거든요. 우리 시험에서 제일 잘 나오는 게 뭐냐면 강원특구예요. 그래서 강원특구에서 건설구만 주택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또는 150m 이상이거나 적용받지 않습니다. 기껏 리얼 적용받지 않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읽으시면 40분 나왔을 텐데, 자,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지정과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지금 틀린 거 모르고 있습니까? 자, 1번에 왜 또 모르고 나왔어요? 자,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는 국장이 투기가해주구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한 지역에서 주거정책 심의 내심을 거쳐서 지정한 거 맞습니까? 분양가 상한제 적용죠? 국장이 지정한 거 맞죠? 네. 그럼 국장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행할 때는 누구로부터 의견을 해야 돼요? 미리 그 지역을 가나는 시민한테 의견을 들어야 되죠? 자, 3번에 국장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했을 때 지침 시기를 공고하고 그 지역을 가나는 시정청에 공고내만 통보해야 되죠? 그러면 시장 구주 우시장은 입주자 모집 승인 시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이라는 사실을 공고를 시장 구청장이 직접 해야 되죠? 이때는 시장 구청장이 직접 공고하는 것이 아니라 통보하게 되면요. 이때는 사업 주체에게 입주자 모집 공고할 때요. 사업 주체에게 그 사실을 공고하게끔 해야 됩니다. 시장 구청장이 직접 공고하는 게 아닙니다. 해당 지역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됐다는 사실을 국장이 지정하게 되면 시장 구청장에게 통보해 주거든요. 그럼 통보하다가 시장 구청장이 나중에 입주자 모집 공고할 때 사업 주체한테 그 사실을 공고하게 해야 됩니다. 자, 우리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자가 누가 지정할 수 있죠? 국장만 지정할 수 있죠? 그러면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격을요 더 이상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면 그 지역을 가나는 시도지사나 시장구주 청장은요 국장에게 해제를 요청할 수 있겠네요. 그럼 국장은요 해제를 요청해야 되면요 요청받아놓고 40일 있죠? 40일 내에 주거정책 심의에 거쳐서 해제 여부를 결정을 해가지고 통지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264페이지 가시면
11번 문제 있습니까? 자, 주택국상 사업 주체가 수도권에서 건설 목하는 분양가 상한제 성주택의 거주자는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일정 기간 동안 계속해서 해당 주택에 거주를 해야 되는데 지금 빈칸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나누는 거 보고 있죠? 5개 빠져있네요. 지금 1번에 공공택지 있습니까? 공공택지에서 건설구간 주택의 경우 분양가격이 인건 주택명의 80% 미만일 때는 거주기간이 5년, 80% 이상일 때는 3년 있죠? 자, 공공택지 외택지에서는 분양가격이 인건 매매가격의 80% 미만일 때는 3년, 80% 이상일 때는 2년이라는 거죠? 그리고 행정중심 복합도시에서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은요 3년, 공공기관은 2년치 거주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은 5년, 리아는 3년, 티것은 2년, 리아는 3년, 미아만 2년이라는 거죠? 답이 3번입니다. 이렇게 5개까지는 안 됩니다. 보시면서. 자, 오른쪽에 12번 가시면요. 주택법령상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서 자, 일정 기간 동안 거주 의무 기간이 있다고 했죠? 다음 중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동안 거주한 것으로 본원 일정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자, 기억에 거주 의무자의 직계 귀속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최초 입주 가능일 현재 해당 학기가 끝나지 않은 경우 학기가 끝난 동안 며칠 동안 90일까지 기간으로 거주한 것으로 본다는 거죠? 미행 맞습니까? 자, 미연에 실직 파산 등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에도 의무 거주 예외에 해당되는 거 맞습니까? 실직 파산은 아닙니다. 근무나 생업, 치아, 질병이 있을 때나 실직 파산은 아니에요. 자, 이것에 거주 의무 기간과 거주 의무 기간 중 근무나 생업, 치아, 질병 치료에서 해외 체류하는 경우는요. 그 기간 동안 거주하는 것을 본다는 거죠? 자, 미연에 거주 의무자가 거주 의무 기간 중 혼인 또는 이혼으로 입주한 주택에서 퇴거하고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거주 의무자의 직계 존속이나 비속, 배우자, 형제자매가 자신으로 세대주를 변경한 후 거주 의무 기간 중 남은 기간을 승계하여 거주하는 경우 있습니까? 이 경우에도 그 기간 동안 거주한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자, 공급받은 주택을 배우자에게 일부 증여하는 경우는 의무 거주 예외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요 전매제한의 예외에 해당이 돼요. 전매제한의 예외라고요. 지금 부득이한 그런 사유로 보는 것은 기업, 이해만 해당이 됩니다.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어요. 보시면서 나온 적은 없는데 최근에 분양가 상한제 정지요 이거 지정 기준이 약간 좀 수정되면서 예외적으로 우리 분양가 상한제 정지때 최대 거주 기간이 5년 발생하거든요. 근데 이 기간 동안 일정한 동안 사유가 있으면 거주하면서 본 사유가 있거든요. 그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 요약집 156페이지 있죠? 네. 2번 동그라미 2번 거주의 예외 있죠? 1번부터 8번 방금 그 물어봤던 겁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그 다음 주에 오늘 나눴던 자료 같이 챙겨오세요. 책에 끼워가지고 다음 주에 아마 1시간 동안 하면 주택법 다 끝날 것 같고요. 1시간 동안 하면 그리고 주택법 끝내고 나서 건축법 있습니다. 건축법 아마 다 나가지 못할 것 같아요. 아직 한 2주 남았죠? 2주 남았으니까 주택법하고 다음 주에 건축법 나가고 마지막 주에는 건축법과 농지법 있습니까? 진정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네요.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수업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